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일 배당락 연말 배당 막차 타볼까? 올해 증시 폐장일은 28일입니다. 바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이 27일이라서요. 오늘 바로 26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연말 배당 수익률 추정치는 1.7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주가 하락과 배당 확대로 지난해보다는 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효성이 연말 배당 수익률이 보니까 7%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업종상으로 본다면 은행업종의 배당 수익률이 4.4%로 업종 최고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배당 막차를 타봐도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증권부 심수진 기자 먼저 연결해보죠. 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 연말 배당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봐야 될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배당주에 투자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배당 수익률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이 한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보통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이면 고배당주라고 합니다. 올해 KB증권에서 발표한 코스피 200 예상 배당 수익률은 1.82%로 집계됐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작년 고배당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아주캐피탈이 23.72%로 가장 높았고 천일고속이 16.16%, MP한강이 10.16%로 높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 회사의 실적 전망이나 현금 흐름 등을 같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을 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만큼의 돈을 확보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일고속의 경우에는 올해 분기 배당도 시행했고 작년 말 기준 배당 수익률이 16%에 달하지만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금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주 현황을 보면 대주주를 포함한 친인척 보유 지분이 85%에 달하는 기업으로 배당을 높여서 결국 오너 일가가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사가 배당금을 높이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 활동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건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상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음수일 때는 회사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양수일 때는 투자활동보다는 생산설비 매각 등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MP한강의 경우는 작년 배당 수익률이 10% 수준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16년 마이너스 42억 원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3억 원으로 기존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미래 먹거리 투자 활동이 위축됐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심수진 기자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만 보지 말고 실적 전망이나 현금 흐름표를 같이 점검을 해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사실 이번에 올해 분기 배당도 많았고 중간 배당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배당이 좀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고배당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좀 있거든요. 종목을 잘 이제 골라봐야 될 텐데 올해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연말 분위기, 연말 장세다 보니까요. 오늘도 배당 관련된 수급들은 좀 활발한 것 같고요. 또 역으로 이제 또 그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또 그거 회피하려고 하는 매도 수급도 충돌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시 한 거의 10시경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은 양시장 합산으로 1,00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근데 장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급은 활발한데 또 여기서 또 역으로 나오는 개인들의 이 대주주 회피성 물량도 만만치 않다. 그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고배당주 아까 이제 심수진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포털에 많이 좀 전개가 돼 있어서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천일고석이 작년에 한 17% 정도 나왔고요. 동원금속이 한 14%. 배당 수익률이 그리고 성보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좋았고 효성이 8.49%,
그리고 이제 오렌지 라이프가 한 8%대, SO일 우선주도 한 8%대, 동양생명이나 유진투자증권, 그다음에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7% 넘는 배당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보시면 좀 유의미한 쪽들이 뭐 골프존 같은 경우가 한 7%가량 뭐 줬었고요. 이 밖에 뭐 동국산업이라든지 고려신용정보, 한국컴퓨터 5% 이상 줬었고요. 거래소에서도 보면 MH 에탄올이라든지 뭐 대우조선, 그다음에 화성산업, S오일, 뭐 휴캠스, 그다음에 HDC, 그다음에 한전산업개발, 진도, 메리츠화재 이런 쪽들, 진양홀딩스도 작년에 5% 이상 배당이 높았던 쪽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기말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군들을 증권가에서 이렇게 소팅을 해놨는데 KB증권 자료입니다. KB증권이 최근에 리서치센터가 보강되면서 아주 잘 해주고 있고요. 평가들이 좋은데 리포트들 그 자료들도 좀 잘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지금 효성 같은 경우가 올해 2018년 4분기 배당 수익률이 6.67% 나와 있고요. 맨 오른쪽 끝단입니다. 그리고 휴캠스가 5.79%, 메리츠 정금증권이 4.91%, 그다음에 세아베스트리 4.89%, 롯데정밀화학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수익률이 롯데정밀화학이 4.85%로 높고요. 그다음에 한국쉘석유가 4.82%, 현대중공업 지주가 4.79%, 은행주 내에서는 이제 기업은행이 4.6% 정도, 그다음에 S오일이 한 4.5%, NH투자증권이 4.4% 정도 나오고요. 우리은행도 4.3% 좀 높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4.24%, 신한지주가 4% 나와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주가는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금 부자 중에 하나고요. 롯데케미칼도 3.78%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도 주가가 뭐 이렇게 수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해상, 대덕전자, SK텔레콤도 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홀딩스가 한 3.3%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제일기획은 주가도 좋았었고요. 견조하고 배당 수익률도 한 3.2% 정도 나와 있고요. 저번에 그 불이 나서 좀 힘들었던 KT도 3.27%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LG하우시스가 3.1% 정도 나와 있고요. HDC나 풍산 쪽이 이제 2% 후반, 그리고 역시 주가 흐름이 아주 최악이었던 대한유화도 배당 수익률은 한 2.63% 정도.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 쇼크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2.56%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주가가 뭐 상당히 나이스했던 LGU 플러스 2.49%의 배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당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또 쇼크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배당 나기 전까지 오늘까지 바로 대차장고 상한 압력이 점점 이제 높아질 그렇습니다. 텐데 네. 이제 쇼크버링 또 수혜주도 한번 골라볼까요? 예, 요거 이제 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사실 대차장고는 3조 원대거든요. 상당히 높고요. 2, 3조 원대는 높고 지금 전체로 보면 11점,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공매도가 실제로 진행이 돼서 공매도도 1조 원 넘어가는 거의 금액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런데요. 지금 이게 12월 20일자로 거래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8,600억 정도여서 비중은 11.19%로 높습니다. 1등이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7.62%로 공매도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7.60%, 셀트리온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아마 쇼커버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맥스가 5.54%, 그리고 호텔신라가 공매도 비중입니다. 4.9%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투어랑 사마콘덴서가 역시 4%대로 높습니다. 사마콘덴서 하나투어 주가는 정말 하반기 들어서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만도가 4.1% 공매도 비중, 그다음 효성은 좀 겹치네요. 배당 많이 주는 쪽하고 공매도 많은 쪽하고. 그리고 넷마블이 한 4%, 그리고 GS건설도 한 3% 정도 나와 있고 현대위아나 한국항공우주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거래소로 보면 공매도 14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3%대이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2.97%,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현대 리바트, 현대 로템, 현대 미포조선 이 순으로 카카오도 저 아래 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공매도 1위가 지금 비중으로 보면 10.23%로 신라젠이 1등입니다. 많고요. 그리고 HLB가 2등 6.64%, 텔콘 RF 제약이 6.26%, 그다음에 다원시스가 4.77%이고요. 전체 비중 수량 중에 공매도 비중이,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4.69%, 에코프로가 4.59%. 에코프로도 뭐 상당히 좀 후반기에 안 좋았었죠. 그리고 바이로메드 조금 의외네요. 주가가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닌데요. 공매도 비중은 좀 그래도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 엔더텍이 4.19%, 그다음에 에스모, AP 시스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이처셀도 한 14등까지 올라와 있네요. 3% 비중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은 이 3인방이 다 공매도 상위권에 또 올라와 있는 특징도 있고요.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CMG 제약, YG 엔터테인먼트, 비덴트, 테라젠 이텍스, 그다음에 ST팜, 인트론 바이오, 이렇게 아난티까지 공매도 비중 상위에 올라 있어서 이들 종목군들은 글쎄 쇼커버가 된다고 하면 뭐 수급적으로는 약간 수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로 외국인가 기관이 IT와 제약, 바이오주들 또 많이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쇼커버의 매수에 속하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배당락 이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을 감안하면 오늘 좀 배당 받지 말고 팔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럼 배당락 일의 주가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이게 대부분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점차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모두 다 참고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 나오기로는 아까 이제 그 증권부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1.82% 정도 예상하는데요. 실제로는 매해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그 실제로 시초가 등락률을 보면 그렇게 딱 1대1로,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배당이 1.7이면 시초가가 1.7 빠져야 되는데 0.9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시면 대체로 모든 연도가 거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배당 했던 것보다 시초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고요. 다 상쇄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배당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일단 뭐 배당 성장주, 그다음에 고배당 시리즈, 그다음에 코스피 고배당, 코스피 전체 인덱스로 좀 차별화되는데 이건 또 5년만 또 블룸버그랑 KB가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 지나면 항상 회복된다 뭐 이런 로직이 있는 건 아니겠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시황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한 보름 정도까지는 좀 밀렸던 수준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뭐 배당락일에 시가보다 이제 이 종가가 높았던 경우가 10번 중에 7번 된다고 해서 뭐 일단 배당락이 어느 정도는 좀 만회가 될 것으로 예측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확률이라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략 측면에서 들어봐야 될 텐데 배당주 정말 막차를 타봐도 되는 건지,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전체적인 지금 뭐 연말 이제 수익률에 배당 수익률을 하나 더 얹는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노려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배당락 일에 저가 매수로 코스닥 시장 위주의 뭐 종목들을 담아보자라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개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뭐 관심주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전 질문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그 과거 10년치의 배당 락일의 시초가 흐름을 보면 그 배당 받는 것보다 높게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당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수급이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급 충돌이거든요. 개인들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수급이 강한 것 같고요. 기관 쪽은 사실 시황하고는 무관하게 배당 차익거래 수급으로 해서 그냥 프로그램 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시황하고는 무관한 장세다 오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벌써 오전장에 수천억 단위로 팔고 있고 그 수급을 이제 그 기관 외국인이 배당 프로그램으로 배당 수급 관련해서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으로 해서 받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오늘 시황이. 그래서 배당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개인 선호 중소형주가 장중에 많이 밀리면
그런 쪽들을 좀 저가 매수해 보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 테마류, 정책 모멘텀에 기댄 연초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매물들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소형 테마류 쪽에서 저가 매수 기회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섹터는 경협, 그다음에 친환경차, 배터리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는데 이 관련 세 개의 섹터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로 보면 뭐 IT, 제약바이오, 경협인데요. 이 중에서 좀 오늘 많이 좀 밀린다고 했을 때는 좀 점진적으로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며칠 전에 저희가 연말 연초에 최근 흐름들을 분석해 놓고 보면 코스닥 150 내에 특히 코스닥 지수가 회복력이 더 빠르고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개인들이 수급적으로 선호하는 섹터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당 관련해서는 배당 낙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배당을 거의 안 주잖아요. 코스닥은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서 그런 쪽들 수급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적절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연말 연초 한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정도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신규 자금이 있으시거나 100% 현금, 전량 현금이신 분들은 조금 긴 관점에서 내년 한 1월 15일 정도 아니면 뭐 1월 말까지 길게 잡아놓으시고 오늘부터 그냥 뭐 20분의 1, 뭐 10분의 1, 뭐 30분의 1 분할 매수 전략으로 어떤 특정 종목과 섹터를 공략해 보시면 신년 장세에 좀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저가 매수에 또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경협주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아시아 증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보면 어제 급락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오늘 반등으로 출발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일본 증시 어제 5% 밀렸고 오늘 지금 한 1.5% 정도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1.48%의 오름세 283엔이 오른 19,439엔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2만 원 선이 깨진 모습이었고요. 오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을 하고 있지만 2만 원 선과의 그 괴리는 상당히 좀 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본 기업 실적이 최고 수준이고 지금 일본 경제는 견조하다라면서 이 관방장관이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요. 증시가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중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래도 어제 이 글로벌 증시, 미증시나 일본 증시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0.8%가량 밀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반등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소폭의 오름세라 약간 좀 불안한데요. 0.1%의 오름세 2포인트가 오른 2,507선으로 2,500선을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셧다운이 길어지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도 이게 우려가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들,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증시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또 현재 1% 이상의 하락으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켓통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